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이에요. 그죠? 지난 우리 3, 4, 5 이론 시간에는 이제 사실 선발 인원, 우리 모집 인원도 확정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시행 일자도 이제 확정이 안 돼갖고 사실 조금 좀 불확실했었는데, 뭐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일단 시험 일시는 시험은 11월 23일, 그죠? 11월 23일로 이제 났고, 그다음에 뭐 이제 선발 인원은 아직은 뭐 사전 예고지만, 그죠? 사전 예고이기는 하지만 192명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욕심 같아서는 뭐 더 많은 숫자가 좀 됐으면은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조금 좀 덜 부담스러운 그럴 텐데, 아무튼 뭐 일단은 뭐 그래도 발표가 이렇게 났으니까 이제는 7월 달에는 정말 구체화된 거잖아요. 그죠? 구체화되고 이제는 정형화가 이제는 됐어요. 됐기 때문에 이제 문풀을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도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몇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일단 문풀을 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이론 하시면서도 준비를 해 오셨겠지만, 일단 우리 이제 이 키워드에 대한 정리를 좀 이번에는 진짜로 하자. 키워드에 대한 정리. 그래서 뭐 그 이론 하시면서도 뭐 키워드에 대한 정리는 아마 하셨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야 제일 만만한 그 아미노 카보닐 반응. 그럼 일단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아미노 카보닐 반응의 이제 반응 과정,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초기 반응이 있을 것이고, 그 초기 반응에서는 뭐 어떤 반응들이 이제 있고, 뭐 일단 뭐 핵심적인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중간 반응에서는 또 어떤 반응들을 또 하고, 그다음에 뭐 최종 반응에서는 또 어떤 반응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돼요. 해 두셔야지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7월달, 8월달은 이제 키워드에 대한 정리를 좀 해 두시고, 그래서 뭐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앞으로 뭐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뭐 이론 시간 3, 4, 5 요 기간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냥 아주 고든적인 나무를 그린다. 이렇게 나무를 쭉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려놓는 그런 과정이라면, 요 문제풀이 요 과정은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그 나무에 이제 뭐 가지도 그려야 되고 뭐 또 줄기도 그려야 되고 뭐 하는 그런 과정이 요 문제풀이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그 가지를 그리는 좀 연습을 좀, 이제는 이론 시간에는 그냥 한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다면, 이제 그 내용에 부합하는 또는 관련이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아미노 카보닐 반응 말씀드렸다시피, 아미노 카보닐 반응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거기에 관여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분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아미노 카보닐 반응에 수분이 영향을 주잖아요. 수분 영향 주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모든 화학 반응은 다 그렇겠지만 온도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당도 영향을 주잖아요. 당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다 달라지죠. 그죠? 그리고
그 아미노기를 갖고 있는 그런 물질들의 종류에 따라서 또 반응들이 또 반응 속도의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그 가지를 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번 7월달, 8월달에는 좀 한번 가져보는 시간으로 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이 시간에 이제 더 가장 바라고 싶은 건데 이제 나무도 그리고 이제 뭐 나무의 가지도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이제 그렸으면은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조금 떨어져 갖고 이제 전체 숲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까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뭐 가능하지 않다면 뭐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두 달 또 기간들이 있으시니까 그때는 정말 이렇게 나무와 가지만 보지 말고 이제는 이제 숲 전체를 다 이렇게 봐갖고 얘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요렇게 우리가 문풀을 할 때는 이제 요렇게 좀 하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뭐 책 받고 깜짝 놀랐는데 뭐 거의 뭐 사전 수준의 장수가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첫 시간이니까 이제는 뭐 다른 과목들은 뭐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자 우리 여기 그 식품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좀 드리고 그래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4개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비평 형태로 이제 구성을 좀 했어요. 구성을 좀 해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키워드에서 이제 선생님들 중요했던 그 키워드에 이제 맞는 그런 그 단어들 찾는 거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서술형 이렇게 이제 뭐 표현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가 뭐 응용 서술형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정리 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기평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서 넣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서술형은 그 3, 4, 5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가지도 치고 뭐 줄기도 그려야 되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기본에 좀 충실하게끔 정리를 해갖고 내가 다시 잊어먹었다면 다시 요거는 좀 정리를 해둬야겠다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서술형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전체 나무, 고든 나무 이외에 이제 가지를 붙여갖고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이제 기출 정리 해갖고 뭐 저희 영양과뿐만이 아니고 이제 탁과에서는 뭐 식품 가공과 하고 그 다음에 조리과에서 식품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로 같이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래도 이제 힘내자는 뜻에서 그래서 뭐 여태까지 잘 해 오셨지만 이제 7, 8월은 선생님들 자신하고의 싸움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외부 요인도 또 거기에 또 병행해 갖고 뭐 외부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날씨잖아요. 그죠? 덥고 막 습도 높고 막 그러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지지 마시고 꼭 이기셔서 내년에는 선생님들 원하시는 모든 결과들이 있기를 제가 기원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수업 진행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제1장 수분.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입형 형태의 문제인데, 자, 1번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자, 결합수는, 뭐, 결합수에 대한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일단 식품 성분하고 뭐예요?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물이라는 거 다 아는데, 자, 어떤 형태들도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식품 조직 구성 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뭐가 주된 거지만, 거기 기억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론 시간에 했잖아. 물하고 식품 성분하고 결합을 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수화한다 그랬잖아. 수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겠어요? 수화한 물이니까 뭐겠어? 수화수. 그죠? 수화수. 그 식품 조직 구성 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수화수가 주된 것이지만, 딱 그거 뭐 이것도 수화수인데 식품 계일 중에 흡입되어 있는 물. 그래서 식품 계일 속에 보면은 뭐예요? 물들이 이렇게 물뿐만이 아니고 뭐 극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막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물. 또 어떤 물이 있냐면 고체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흡착수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요. 흡착수. 그래서 이 흡착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흡착수 같은 경우는 결합력이 굉장히 약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식품을 저장할 때요, 저장 온도를 높게 해서 저장하게 돼. 그러면 AW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W가. 자, 건조한 식품을 지금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온도를 높게 저장을 해. 그러면 흡착수가 쉽게 기화를 하게 돼요. 왜냐면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AW가 높아지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건조식품인 경우는 저장 온도를 낮게 저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요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수화수가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결합수의 무슨 압은, 니은. 자유수에 비해 낮음으로 쉽게 기화되지 않아 건조가 어려우며 또한 용매로도 작용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거는 수증기겠죠. 수증기 압, 그지? 수증기. 결합수의 수증기압은 자유수에 비해 낮음으로. 그래서 낮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낮기 때문에 어떻다고?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기화가 되지를 않지요. 그죠? 기화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게 수증기고. 자, 그 다음에 3번. 이력현상의 원인으로, 자, 크게 우리 이론 시간에 했었던 게 두 가지 설에 대해서 했었죠. 하나가 잉크병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방기공학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방기공학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것은 이 개방기공학설을 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 디귿에 들어갈 말이 개방기공학설. 디귿에 들어갈 말이 개방기공학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개방기공학설이 이제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자, 탈습 과정 중, 자, 식품의 조직이 수축이 돼.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탈습할 때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식품의 표면을 통해서 탈습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품이 수축을 하게 된다 이거죠. 수축을. 탈습 과정 중 식품 조직의 수축으로 수분과 반응할 수 있는, 거기 좀 오타 빠졌네요. 반응할 수 있는 흡착 장소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고요? 이력 현상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자, 이력 현상이 뭐죠? 근데 이력 현상? 뭐를 우리가 이력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탈습 곡선하고
흡수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이력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탈습지 나갔던 수분이 흡수시 어때? 전량 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력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하나가 잉크병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죠? 잉크병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개방기고학설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AW가 0.65에서 0.85인 식품. 요것만 갖고도 우리가 기억에 들어갈 키워드, 단어를 연상이 돼야죠. 요런 식품을 뭐라고 하죠? 중간수분식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수분식품. 자, AW 0.65에서 0.85인 식품류는 세균의 생육이 억제되고 물을 첨가하거나 가열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식품을 우리가 중간수분식품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거기다가 뭐를 첨가하느냐? 항균제 또는 항산화제 같은 것들을 첨가를 해요. 첨가해서 저장성을 높인 중간수분식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단어는 중간수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자, 비트 포인트. 자, 비트 포인트가 뭐죠? 뭐를 비트 포인트라고 그러죠? 비트 포인트. 비트 포인트. 물 분자가 균일하게 단일 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 그죠? 물 분자가 균일하게 단일 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을 우리가 비트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포인트. 자, 비트 포인트는 식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 수분 활성도 얼마? 0.3에서 0.4. 근데 아마 이런 시간에도 이제 그 옆에다가 제가 쓴 기억이 나는데 또 0.2에서 0.3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대략 한 0.3에서 한 0.4 요걸 제일 많이 써요. 요 내용을. 그러니까는